안녕하세요. ATFX 에이든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고요. 음, 오늘은 처음 해외 브로커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 CFD 거래가 뭔지,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이용하시는, 대한민국 내에서 이용하시는 거래와 어떤 용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먼저 차익 결제가 뭔지부터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차익 결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초자산을 보유하진 않습니다. 보유하진 않는데 대신 거래는 가능하신 거죠. 그리고 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차익, 그 차익을 수익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일종의 차익 거래, CFD 거래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기본적으로는 이게 장외 상품 거래예요. 예, 장외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 보시면 국내에서는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이용하실 일은 없거든요. 왜냐면 국내는 정해져 있으니까 1대 10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해외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는 거고 어, 통상 ATFX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레버리지를 400대 1, 400대 1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대 10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 CFD 거래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한 계약을 이용하실 때 10만 단위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10만 단위가 필요한데 국내에서 1대 10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 10만에서 0을 하나 빼고 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만을 원화로 바꾸시면 통상 현재 기준으로 환율로 하면 1,300만 원 정도 되죠. 한 계약에 1,300만 원 정도의 증거금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증권사나 선물사에서 거래하실 때 한기준 계약 증거금이 1,300만 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 같이 해외 브로커에서 레버리지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곳에서는 보시면 저희는 이제 400대 1의 레버리지를 제공해 드리니까 이걸 증거금으로 환산해 보면 250이 나와요. 그래서 한 계약을 하실 때 필요한 증거금이 250, 뭐 유로 달러 기준으로 하면 250불이 필요한 거죠. 네. 250불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고, 만약에 레버리지를 뭐 200대 1이다 그러면 증거금이 두 배로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500불. 그리고 100대 1이면 1000불. 이런 식으로 증거금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여러분들이 거래하시기 전에 본인의 레버리지가 얼마인지, 그러면 증거금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난 뒤에 거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통화상입니다. 어, 대부분 국내에서도 뭐 유로 달러를 거래하실 거고요. 골드도 거래하실 거고 실버도 거래하시는데 보시면 통화상이 두 개가 나와요. 상품 이름이 두 개가 나와요.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면 유로 달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 있는 통화가 기준 통화고 뒤에 있는 통화가 상대 통화입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 빨간색 박스에 1.08868 이런 식으로 1.08887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기준 통화, 그러니까 유로죠. 1유로를 여러분들이 달러로 환전하실 때 필요한 금액입니다.
1유로를 살 때는 내가 만약 1유로를 산다라고 가정하면 1.08887달러가 필요한 거고요. 1유로를 1유로를 환전하는데 판매를 하신다면 여러분이 1.08868 요만큼 달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 통화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조금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다음은 계약 단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계약 단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내에서는 이게 변화가 없거든요. 계약 단위가. 뭐냐면 국내에서는 무조건 1계약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1계약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같이 외국 브로커들은 단순 1계약 거래가 아니라 최소 0.01납부터 대부분 거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희 ATFX는 최대 30납까지 거래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거래를 하시면서 0.01낫을 초과하는 거래 계약에 대해서는 분할 청산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밑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0.02낫으로 거래 중이시라면 그 중에 일부 0.01낫만 거래 청산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한 계약으로 시작하고 한 계약으로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때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시지도 못하고 손실을 감소시키는 그런 거래를 못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외국 브로커에서는 저희가 JTFX 같은 해외 브로커들은 최소 단위가 0.0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 굉장히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거래를 하시면서 흔히 물타기라고 얘기하고 풀타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많이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작은 라스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저희 데모 계정을 이용하셔가지고 테스트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최소 라수는 0.01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최대는 30납까지 가능하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0.01낫을 초과하는 거래. 그러니까 0.02부터가 되겠죠. 0.02낫부터는 분할 청산도 가능하다. 분할 청산을 해야지 일부 수익권에서 수익은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최대 수익권까지 홀딩하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단위도 반드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주문 형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약 주문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실시간으로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예약 주문이 가능하시거든요. 지정가 거래죠. 지정가 거래 4가지 종류가 있는데 buy stop, buy limit, 그다음에 sell stop, sell limit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가를 기준으로 스탑이라는 거래는 buy stop, sell stop은 현재가를 기준으로 buy stop인 경우에는 더 높은 가격을 돌파할 때 이용하시는 거고요. sell stop은 현재 가격보다 더 낮은 범위에 있는 가격에서 진입하고자 할 때 미리 예약을 하는 거죠. 근데 sell limit, buy limit은 반대겠죠. 여러분들 현재 시장 가격보다 높은 곳에서 셀 가격을 예약하고 싶으면 매도를 예약하고 싶으면 셀 리밋을 예약하시면 되고요. 현재 가격보다 낮은 곳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면 바이 리밋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스탑은 돌파 매매, 리밋은 역지정가 매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음 시간에 제가 MT4를 통해 가지고
MT4 사용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예, 그 시간에 차트를 보면서 실제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도 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국내는 호가가 단일 호가밖에 없어요. 매도가, 매수가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해외 브로커에서 이용하시는, 그러니까 메타 트레이드 4를 이용하시면 매도가, 매수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도가와 매수가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스프레드는 수수료와는 좀 별개예요. 여러분들이 뭐 수수료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수수료는 수수료인 거고 스프레드는 스프레드인 거예요. 밑에 보시면 예시로 은행 환전을 제가 넣어놨는데, 여러분이 은행 창구에 가셔가지고 달러를 사실 때랑 여러분이 소유하신 달러를 다시 은행에 팔 때랑 판매할 때랑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게 그 차이가 스프레드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환전 수수료는 또 환전 수수료대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와 스프레드는 별개입니다. 매도가와 매수가, 살 때와 팔 때의 가격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외로 별도로 발생되는 게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일단 ATFX에서는 수수료는 없고요. 스프레드만 발생합니다. 자, 밑에 예시가 나와 있죠. 이 스프레드를 그러면 처음에 이용하실 때 이 스프레드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시니까 거래가 굉장히 힘드시단 말이에요. 밑에 예시를 볼게요. 다운트렌드 하락 추세인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도 포지션으로 거래를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매도를 하시게 되면 매도가에서 체결이 됩니다. 매도가에서 체결이 되면 여러분들은 스프레드만큼 손실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거래를. 이때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매도가도 점점 내려가지만 매수가도 같이 내려와요. 호가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일정한 범위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적정 스프레드를 유지하면서 같이 움직여요. 매도가에서 거래가 체결되었다면 매도가에서 거래가 체결된 상태에서 매수가가 체결하신 매도가를 하향 돌파하는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가격이 하락하여 매수 가격이 매도 가격과 일치하게 되면, 그러니까 매도 체결 가격과 매수 가격이 일치하면 손실도 없고 수익도 없는 상태, 제로 상태가 됩니다. 근데 만약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매수 가격이 매도 가격을 하향 돌파하는 경우,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내가 체결한 매도 가격을 하향 돌파하는 경우에는 손실은 없어지고 수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실제로 거래를 해보시면 쉽게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저희들 데모 계정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다음 시간에 메타트레이드 4 활용하신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핍입니다. 핍. 이게 유로달러 기준이거든요. 유로달러 기준으로 하시면 소수점 밑으로 5자리가 있거든요. 자, 5자리가 있는데 실제로 통용되는 이 수익권이 시작되는 건 이제 핍 단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번째 자리 1핍이 10불입니다. 여러분. 1핍이 10불이고요. 0.1핍을 포인트라고 합니다. 1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포인트는 0.1달러가 되어 있죠. 10핍이면
100불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핍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이 혹은 손실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핍에 대해서 모르시고 만약에 거래를 하시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내 손절폭이, 손실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핍에 관련돼 있는 단위는 반드시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롤오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롤오버라는 건 국내를 기준으로 하면 오버나잇과 비슷할 거예요. 오버나잇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롤오버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다음 날로 이동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매도 포지션이었다면 다음 날도 매도 포지션이 그대로 계약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 포지션이 다음 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수압이고, 그 수압 이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이, 추가 증거금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오버나잇을 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제가 제 해외 브로커 ATFX에서는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이자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반드시 여러분이 지급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우측에 보시면 빨간 체크박스 안에 수압 유형에 보면 이게 포인트라고 나와 있는데, 수압 롱, 좀 체크박스가 조금 잘못됐네요. 수압 숏 해가지고 보면 롱에서는 이자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숏에서는 이자를 수령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롤오버를 한다. 그러니까 오늘 계약을 내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이자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차트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조금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롤오버에 대한 계약을 다음 날로 넘기는 거에 대한 막연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으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그만큼 증거금을 더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해외 브로커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차트 보면서 오늘 했던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요.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 저희 ATFX 차트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프레드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골드 차트거든요. 현재 보시면 우측편에 매도 가격은 보이실 겁니다. 매도 가격은 흰색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매수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빨간색 선이 하나 더 생겼죠. 이 간격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간격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서 현재 상황에서 바이를 선택하신다면 보도록 할까요? 자, 현재 상황에서 바이를 선택하신다는 가정하에 자, 그러면 손익이 0.13부터 마이너스 0.13, 0.37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스프레드입니다. 매도가와 매수가의 차이만큼 스프레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는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손익이 마이너스로 표기가 될 겁니다. 스프레드만큼. 하지만 여기 보시면 수수료란이 있죠. 예, 수수료란. 수수료란에 보시면 수수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면서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는 없으시고요. 손익에 나오는 것처럼 스프레드만 여러분들은 제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롤오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어떤 상품이든 상관없어요. 상품을 일단 먼저 우클릭 하시고요. 특성 설명 들어가시면 자 밑에 아까 보여드렸던 스왑 롱, 스왑 숏 보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 일단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걸로 나오네요. 일락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일락 기준이고요. 보시면 롱 포지션을 하셨을 때는 1달러 95센트, 숏 포지션을 하셨을 때는 1달러 정도 되네요. 네, 1달러 정도 이자를 지급하시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다른 통화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로 파운더. 유로 파운더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스왑 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바이 포지션 매수를 하신 경우에는 스왑 이자를 지급하셔야 되는 거죠. 4달러 9센트. 하지만 숏 포지션 셀 거래를 포지션으로 가지고 있다면 2달러를 여러분이 이자로 받게 되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추가 증거금을 충당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자를 받거나 하는 형태로 거래는 롤오버, 거래는 다음 날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거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MT4에서 이용하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안내를 드릴 거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웨비나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웨비나를 해드릴 건데 혹시 만약에 내가 이 웨비나를 계속해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ATFX 홈페이지 로그인 하셔가지고 트레이딩 배우기 그다음에 밑에 보면 교육 및 도구 밑에 트레이딩 웹 세미나가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면 하단에 이렇게 향후 웨비나 일정이 나옵니다. 네, 물론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보시면 MT4 소개와 사용 방법 해가지고 7월 21일 4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계속적으로 매주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하니까 이거 보시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저희 ATFX CS 메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웹 세미나를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이 정도로 CFD 거래가 뭔지, 그리고 국내에서 해외 선물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해외 선물을, 그러니까 해외 브로커를 처음 이용하실 때 용어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많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은 다음 주 목요일이죠. 7월 21일 4시에, 한국 시간 4시로 메타트레이드 4, 국내 HTS와는 좀 다른 메타트레이드 4 소개하는 시간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